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축구계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데이비드 베컴 그리고 전 세계의 전설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명예보다 진심으로 뛰는 마지막 선수였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스포츠 해설을 해온 리처드 하비입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스타를 보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선수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을 만난 뒤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때 나는 그를 아시아 마케팅의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광고, 팬 서비스, 미소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를 직접 보고 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는 진심이란 단어의 무게를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의 미소 뒤엔 묵묵히 흘린 피와 눈물이 있었고 그의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을 번역하는 사람,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처음 내 귀에 들어온 건 2015년 런던의 한 신문사 회의실에서였다. 그날의 날씨는 흐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은 잿빛 안개에 쌓여 있었다. 회의실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그날 회의 주제는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시장 가치였다.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모여 데이터와 매출 그래프를 펼쳐놓고 새로 토트넘에 합류한 한국인 공격수의 이름을 거론했다. 회의실 한편에서는 커피향이 퍼져나갔고 노트북 화면엔 그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이름 밑에는 간략한 통계와 이적료가 적혀 있었다.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실력보다 마케팅용입니다. 아시아 팬층을 위한 투자죠.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거기엔 의심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비즈니스 분석에 불과했다. 그때 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맞아요. EPL은 쇼비즈니스죠. 진짜 스타는 피로 빛나야 하는데 그 선수는 너무 깨끗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예의 바릅니다. 그 말이 내 무지의 시작이었다. 그땐 몰랐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오만함과 편견이 내 눈을 가렸던 것이다. 나는 수십 년간 해설자로 살아오며 화려함만이 스타의 조건이라 믿어왔다. 며칠 뒤 손흥민의 데뷔전이 열렸다. 경기장은 화이트 하트 레인, 관중석은 가을빛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중계석에서 그의 이름을 수십 번 외쳤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엔 냉소가 있었다. 언제까지 버틸까? EPL은 감정이 아니라 전쟁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해설이 꼬였다. 그의 플레이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가 실수하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를 두드려주며 미소를 지었다. 패스를 놓쳐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는 손짓을 보냈다. 그런 선수는 보기 드물었다. 겉으론 평정심 같았지만 눈빛은 타올랐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통계보다 그의 표정을 더 자주 보게 됐다. 공을 쫓는 그의 뒷모습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골을 넣고도 환호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던 그 모습. 그건 마치 자신보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왜 저럴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프로 선수에게 감사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승리는 개인의 것이고 영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나는 믿어왔다. 그는 승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손흥민은 마치 누군가를 위해 뛰는 사람 같았다. 그 모습이 낯설었고 또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며칠 후 베컴의 인터뷰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흥민은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명성을 좇지 않는다. 그는 마음으로 뛰는 선수다. 처음엔 웃어넘겼다. 베컴도 나이 들었군. 감정에 약해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며칠을 떠나지 않았다. 밤에 잠들려 할 때도, 아침 커피를 마실 때도 그 문장이 맴돌았다. 마음으로 뛴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그해 겨울, 나는 손흥민의 경기를 다시 중계하게 됐다. 경기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선수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는 두 골을 넣고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제 덕분이 아니라 팀 덕분이에요. 겸손한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다. 그건 겸손을 연기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피상적으로만 봐왔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릿속엔 이상하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차창 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흘러갔고 라디오에선 오래된 재즈가 흘러나왔다. 내가 아직 풋내기였던 시절 한 선배가 내게 했던 말. 합이 축구를 해석하지 말고 느껴봐. 사람의 땀은 통계보다 정직하단다. 그 말을 나는 그동안 잊고 살았다. 숫자와 데이터에 파묻혀 선수의 심장을 잃어버린 해설자였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선수들을 카메라 너머의 숫자로만 봐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다. 그가 왜 그렇게 묵묵히 달리는지, 왜 늘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 내가 처음으로 해설이 아니라 이해를 시도한 선수였다. 그날 이후 나는 통계 대신 마음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나는 영국 대표팀의 해설을 맡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한국팀 경기 소식이 신경 쓰였다. 경기장 밖에 열기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았고 사막의 바람은 뜨거운 모래를 실어 날랐다. 손흥민이 안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보호용 마스크를 쓴 채 출전한다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들은 연일 그를 조롱하듯 다뤘다. 슈퍼히어로 코스프레인가? 마스크 뒤에 숨은 두려움. 신문 일면에는 그의 마스크 사진이 크게 실렸고 댓글란은 냉소로 가득했다. 나 역시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했다. 그 상태로 경기라니 무리수 아닌가? 팬들을 위한 퍼포먼스겠지.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묘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혹시 내 예상을 또 한 번 깨뜨릴지. 그러나 경기 시작 5분 만에 그 편견은 부서졌다. 손흥민은 마스크가 아니라 투혼으로 뛰고 있었다. 공이 오면 주저없이 몸을 던졌고 수비수와 부딪혀도 일어나 다시 달렸다. 얼굴이 찡그려질 만큼 아파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해설석에 앉은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저건 쇼맨십이 아니다. 저건 약속이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후회나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지금껏 얼마나 피상적으로 선수들을 평가해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약속은 단순한 국가대표의 책임을 넘어선 나라의 이름을 등에 짊어진 한 인간의 맹세였다. 후반 44분 한국이 동점으로 비틀거릴 때 그는 마스크를 고쳤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때였다. 관중석의 함성이 잠시 멈추는 듯한 순간 그가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아 3명의 수비수를 뚫고 나갔다. 그의 걸음마다 모래먼지가 흩날렸고 마지막 순간 그는 황희찬에게 낮고 빠른 패스를 건넸다. 그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다. 한국 벤치는 환호성을 질렀고 관중석에서는 태극기가 물결처럼 흔들렸다. 해설석은 환호로 뒤섞였지만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한 장면에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 책임, 희생, 그리고 사랑. 그는 마스크 뒤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쥔 채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동료 해설자가 내 어깨를 툭 쳤지만
나는 여전히 화면 속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경기 후 나는 그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다. 피가 베인 유니폼을 입은 그는 생각보다 더 작고 여린 사람이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까지 뛰어야 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국가대표라는 건 제 이름보다 나라 이름이 등에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더럽혀지면 제 인생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게 때렸다. 이 젊은 선수의 말 한 줄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외면해온 진심의 정이었다. 그는 그날 세계가 바라보는 앞에서 자신을 불태웠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내가 지금껏 추구해온 프로페셔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TV 재방송을 다시 틀었다. 호텔방의 창밖으로는 카타르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슬로 모션으로 잡힌 그의 달리기 장면이 나왔다. 그의 발자국은 모래 위에 선명히 찍혀 있었다. 마스크는 검었지만 그 안의 눈빛은 가장 투명했다. 화면 속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의 상징은 마스크가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진심은 얼굴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숫자와 통계로 경기를 해설하지 않았다. 그의 달리기 속에서 나는 인간의 의지를 해설하기 시작했다. 경기는 전술이 아니라 이야기였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내게 선수가 아니라 거울이었다. 그를 보며 나는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나 또한 한때는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언젠가부터 명성과 시청률만을 좇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손흥민의 그 한 경기, 그 한 걸음이 내 마음속 녹슨 축구 철학을 깨부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자신을 돌아봤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르게 불렀다. 책임으로 뛰는 사나이. 그의 마스크는 보호장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맹세의 상징이었다. 그날 나는 마스크 속에서 가장 맑은 얼굴을 봤다. 그리고 내 안의 낡은 거울이 다시 깨끗이 닦였다. 2024년 여름 미국 마이애미.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와 LAFC의 친선 경기가 열리던 날이었다. 마이애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경기장 주변에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팬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해설자로 초청받아 현장 중계석에 앉아 있었다. 그날의 두 주인공은 단연 데이비드 베컴과 손흥민이었다. 베컴은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로 손흥민은 LAFC의 주장으로 그라운드에 섰다. 미국 전역이 주목하는 경기였고 관중석에는 수많은 팬들이 태극기와 영국 국기를 함께 흔들었다. 경기장의 열기는 이미 뜨거웠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베컴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오늘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셨습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나는 손흥민을 존경합니다. 그는 오늘날 축구계가 잃어버린 진심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한 시대를 풍미한 베컴의 입에서 진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다. 해설자로서 수많은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왔지만 그 말엔 계산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향한 고백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회상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초반부터 거침이 없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다. 공이 발끝에 닿을 때마다 팀이 살아 움직였다. 그는 누구보다 앞서 달렸고 수비를 돕고 동료를 다독였다. 득점이 나와도 그는 환호 대신 상대팀 벤치로 걸어가 손을 내밀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 단순한 제스처 하나에
관중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나는 중계석에서 그 장면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중계석에서 한순간 말을 잃었다. 경기를 본다는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건 오랜만이었다. 베컴의 시선도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벤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후반 종료 휘슬이 울리자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았다. 관중석이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그 둘은 미동도 없었다. 그저 어깨를 두드리며 서로를 위로하듯 끌어안고 있었다. 그 포옹은 마치 세대를 초월한 대화 같았다. 경기 후 기자들이 물었다. 왜 울었습니까? 베컴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의 미소는 겸손이었고 그의 눈물은 헌신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그때 나는 화면 속보다 더 명확히 보였다. 손흥민은 경쟁자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가 몸담은 리그, 국적, 세대가 달라도 진심은 언어보다 빠르게 전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오다 길가의 작은 스포츠숍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진열대에 손 세 분이 새겨진 공이 있었다. 창문에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고 가게 안은 고요했다. 나는 그 공을 사서 방 한쪽에 두었다. 사인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증거였다. 내가 처음으로 선수에게 감동받은 날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그 공을 볼 때마다 나는 해설자가 아닌 인간 리처드 하비로 돌아왔다. 그 공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의 선언이었다. 며칠 뒤 베컴이 한 토크쇼에 출연했다. 스튜디오는 화려했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회자가 물었다. 당신이 말한 진심으로 뛰는 선수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손흥민입니다. 그는 명예를 쫓지 않아요. 그는 사람을 남기죠. 그래서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조용히 TV를 끄고 그 사인볼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표면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진심은 승패를 가르지 않는다. 하지만 진심이 없는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펜을 쥔 내 손은 약간 떨렸고 글씨는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다. 손흥민은 내게 스포츠를 넘어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만든 존재였다. 그의 공 하나, 미소 하나가 세상의 냉소를 녹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베컴이 왜 울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잃었던 인간의 존엄을 다시 본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조용한 오후였다. 거리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BBC 라디오 녹음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스페인 스포츠 방송 DPORT 글로벌의 자막 뉴스를 봤다. 카페 창가에 설치된 TV 화면이었다. 화면에는 리오넬 메시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진행자가 묻는다. 손흥민이라는 선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그는 경기 안팎에서 늘 인간적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으며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짧은 문장이 세상을 멈추게 했다. SNS는 폭발했고 MESS I 리스펙트 선이라는 문장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며 퍼져나갔다. 영국 팬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메시가 존경한다고. 아시아 선수를 향한 저런 표현은 전례가 없잖아.
나는 카페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며 SNS에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반응들을 읽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본 손흥민의 행보는 결국 이런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창밖의 빗줄기를 보며 지난 몇 년간 그를 지켜보며 느꼈던 감정들을 되새겼다. 그는 화려한 트로피보다 팀의 박수를 택했고 스포트라이트보다 묵묵한 땀의 무게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세계 최고에게조차 존경이라는 단어를 이끌어낸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뒤 나는 손흥민이 출전한 LAFC 경기장을 다시 찾았다. 경기장은 저녁 햇살로 물들어 있었고 관중석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기 후 그는 팬석으로 다가가 유니폼을 벗어 한 아이에게 건넸다. 오늘 제 골보다 당신의 응원이 더 큰 힘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장면이 대형 전광판에 비춰졌다. 관중들은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나는 중계석에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골보다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석양 속에서 더욱 크게 보였다. 그날 경기 후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메시가 당신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손흥민은 짧게 웃었다. 메시는 제 우상이었죠. 하지만 존경은 일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축구를 사랑하니까요. 그의 대답엔 자만도 겸손도 아닌 평등한 인간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사람은 단지 선수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성된 사람이라는 걸. 그는 세상이 부여한 위계를 거부하고 오직 진심으로만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라디오 방송국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길 건너편 전광판엔 MESSIRESPCTSSON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거리는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혼잣말했다. 세상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되는구나. 내 손엔 예전에 사두었던 사인볼이 쥐어져 있었다. 그 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20회 넘게 마이크 앞에서 수많은 스타를 이야기했지만 그중 단 한 사람만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 그는 축구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누는 언어로 바꾼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해 두었다. 이건 방송이 아닌 나 자신에게 보내는 고백이었다. 스튜디오가 아닌 집 서재에서 작은 녹음기를 켜고 혼자 말을 이어갔다. 리처드, 너는 해설자가 아니라 마음을 번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문장을 말하며 눈물이 났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 만난 진심의 사람에게 바치는 경이었다. 나는 녹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손흥민은 내게 단 한 가지를 가르쳐줬다. 진짜 리더십은 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경기에서 리더였고 삶에서도 스승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방송에서 그를 코리어즈 선이 아니라 인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건 국경을 넘어선 인간다움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그 호칭을 처음 사용했을 때 동료 해설자들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메시의 존경이 세상을 울렸다. 그리고 내 안의 교만이 무너졌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 세상의 공통어가 된다. 그날은 오래된 스튜디오 안 먼지 쌓인 조명 아래서 시작됐다. 낡은 장비들이 벽면에 기대어 있었고 복도에는 오래된 방송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오전 방송 녹화를 마치고 편집실로 향하던 내게
한 후배 PD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하비 선배, 예전 손흥민 선수 관련 방송 다시 보시겠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그 영상이 다시 화제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화면엔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표정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손흥민은 훌륭한 마케팅 카드입니다. 하지만 월드 클래스 선수로는 부족하죠. 그는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타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모니터 속에 나는 오만했고 확신에 찬 채로 타인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비웃던 사람이었다. 화면을 껐지만 그 목소리는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게 정말 나였단 말인가? 나는 의자에 기댄 채 숨을 깊게 내쉬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침 라디오에서 손흥민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라디오를 켜놓은 모양이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 경기마다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내 안의 벽이 흔들렸다. 내가 냉소로 쌓은 벽, 그 벽은 언제부터 그렇게 높아졌던 걸까?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입에 대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무작정 경기장을 찾았다. LAFC의 홈 경기였다. 경기장 밖에는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손흥민은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경기 후 관중석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누군가를 향한 감사의 인사 같았다. 그때 내 옆자리에 노년 팬이 중얼거렸다. 저 젊은이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구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 나는 평생 해설자로 살면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선수는 데이터였고 경기장은 전쟁터였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존재였다. 그의 한 걸음 한 인사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다. 나는 관중석에 앉아 수십 년간 내가 무엇을 놓쳐왔는지 깨닫고 있었다. 경기 후 나는 조용히 기자석을 벗어나 출입구 근처로 향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고 어디선가 환호성이 들려왔다. 그때 한 어린 팬이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에게 뛰어들었다.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손흥민이 제 영웅이에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우린 다 같은 팀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 젊은 선수는 경기보다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언어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그의 진심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나는 복도 한편에 기댄 채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호텔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결국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엔 사인볼이 놓여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진심 앞에서는 해설도 침묵한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해설자로서 평생 말로 밥을 먹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을 경험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선수들의 경기력을 해석하느라 그들이 가진 인간의 온도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라디오 생방송에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오만을 반성합니다. 손흥민은 단지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간 교과서입니다. 방송 중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제작실 유리창 너머에서 PD가 눈시울을 훔쳤다. 방송이 끝난 뒤 내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맑았다. 오랜 세월의 먼지가 걷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 경기보다 마음을 먼저 보자. 해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말하자. 그 다짐은 내 삶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다. 그날이 내게는 의심의 벽이 무너진 날이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설자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진심은 논리보다 강했고 그 앞에서 내 오만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그날은 특별한 촬영 일정이었다. LAFC 클럽하우스에서 손흥민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날. 아침부터 LA의 햇살은 유난히 맑았고 클럽하우스 앞에는 훈련을 마친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평소처럼 질문지를 들고 도착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떨렸다. 이번에도 평범한 인터뷰일 거야.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녹화 시작 전부터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실로 들어서자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하비 씨.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긴장도 위선도 없었다. 그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온기가 있었다. 나는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진심은 언제나 대화의 시작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순간 멍해졌다. 진심은 언제나 대화의 시작이라니, 그건 내가 평생 해설자로서 가장 외면했던 말이었다. 나는 잠시 질문지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내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녹화가 시작됐다. 카메라 불빛이 켜지고 나의 첫 질문이 나갔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완벽한 선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평가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대신 진심은 지키려 해요.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진심을 잃는 순간 선수로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나는 펜을 잡은 손을 내려놓았다. 질문이 더 이상 의미 없었다. 그의 답변은 준비된 인터뷰 멘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철학이었다. 나는 카메라 너머로 그의 눈을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팀을 위해 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누군가 저를 믿고 기다려준다는 건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팬들이 제 이름보다 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이 젖었다. 나는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백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의 허공을 채워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눈물은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도 나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스태프들이 조용히 자리를 떴고 인터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비 씨, 오늘 인터뷰 어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으로 대본 없이 인터뷰를 한 기분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게 진짜 대화 아닐까요? 마음을 번역하는 거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마음을 번역하는 사람, 그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내 마음의 언어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촬영이 끝나고 그는 직접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작은 선물이에요. 그 안엔 낡은 축구와 끈 한 쌍이 들어 있었다. 끈은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고 곳곳에 땀과 흙이 배어 있었다.
제가 첫 대표팀 경기에서 신었던 신발끈이에요. 해설자님은 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셨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끈을 손에 쥐자 묘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진심의 증거였다. 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호텔로 돌아와 그 끈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창밖으로는 LA의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오늘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진심을 배웠다. 그날 이후 내 해설은 달라졌다. 예전엔 전술이 훌륭하다, 패스가 정교하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한 걸음에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PD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청자 반응은 달랐다. 하비의 해설엔 온기가 있다. 그 한 줄 댓글이 내 인생의 보상이었다. 나는 그 댓글을 프린트해서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창밖으로 LA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손흥민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진심은 언제나 대화의 시작이잖아요. 그 문장은 이제 내 삶의 좌우명이 되어 있었다. 그래, 그는 선수였지만 동시에 철학자였다. 그리고 나는 해설자였지만 이제는 그의 진심을 번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심은 통역이 아니라 번역되어야 한다. 그날의 새벽 영국의 스포츠 뉴스 편집국은 유난히 분주했다. 데스크 위에는 수많은 기사 초안이 쌓여 있었고 모니터마다 같은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커피 냄새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손흥민, 경기 후 쓰러진 노인 팬에게 직접 심폐소생술. 처음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상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어 있었고 출처도 명확했다. 그러나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손흥민이었다. 그는 훈련복 차림으로 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의식을 잃은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구급대가 도착하자 그는 손을 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리고 구급차가 떠나자 고개를 숙여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그의 훈련복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기자들은 술렁였다. 저게 정말 손흥민이야? 그는 훈련이 끝난 뒤 바로 돌아가야 했는데 왜 거기 있었지? 나는 한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엔 당황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영상을 되돌려 다시 한번 재생했고 그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날 저녁 BBC와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이 장면을 보도했다. 캡틴 손, 진심의 리더십을 보여주다. 스포츠맨십의 새로운 정의. SNS에서는 해시태그 RESPECTSON, 해시태그 TRUECAPTAIN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수백만 번 공유됐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며칠 후 나는 그가 참석한 기자회견장에 있었다.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날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저를 키운 건 축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요.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앞줄에 앉아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영국의 가장 냉정한 평론가조차 칼럼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오늘 축구가 아닌 인간의 품격을 보았다. 손흥민은 승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첫 번째 캡틴이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몇 해 전만 해도 나는 그를 아시아 마케팅 선수라 불렀다.
이제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하나뿐이었다. 인류의 아들. 나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했다. 그 주 주말, 나는 손흥민을 다시 인터뷰했다. 조용한 카페 한켠에서 창밖으로는 런던의 거리가 보였다. 그는 담담히 커피를 마시며 내게 말했다. 사람들이 절 영웅이라고 하지만 전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제 행동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요? 그의 말투에는 겸손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였지만 그보다 먼저 선한 인간이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혹시 그날 이후 달라진 게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한 가지요. 예전엔 경기장에서만 책임감을 느꼈는데 이젠 일상에서도 느낍니다. 세상은 모두 같은 팀이니까요. 그 말이 내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세상은 모두 같은 팀. 그 단순한 문장이 수많은 언어와 인종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작은 거리 포스터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BLIKESON 손흥민처럼 행동하라. 그 문장은 광고가 아니었다. 그의 행동을 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캠페인 문구였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포스터를 비추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멈춰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방송 스크립트를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갔다. 우리는 그를 통해 알았다. 진심은 국경을 넘고 행동은 언어보다 빠르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표 대신 작은 문장을 덧붙였다. 그날 전 세계가 고개를 숙였다. 그건 한 선수에게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게였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나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답을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합이, 내가 평생 찾던 축구의 정의는 바로 이거였어. 승리보다 따뜻함, 명예보다 인간다움, 그게 손흥민이 보여준 축구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 나는 해설할 때마다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골보다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그 한 문장이 화제가 되어 여러 매체에 인용되었다. 그날 전 세계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도 함께 숙였다. 진심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높이에 서기 때문이다. 방송국 복도는 조용했다. 늦은 밤 마지막 생방송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20해 넘게 해설자로 살아온 내 인생이 한 장의 테이프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복도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멀리서 청소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수많은 선수들의 이름, 수천 번의 경기, 그리고 한 사람 손흥민. 책상 위엔 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채 두 손을 모은 익숙한 모습. 그의 표정엔 승리의 기쁨보다 감사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다 나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그래, 결국 진심이 남는구나. 사진 모서리는 세월의 조금 발에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며칠 전 나는 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영어가 아닌 서툰 한글로 쓰여 있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손글씨의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비 씨, 그동안 제 경기를 마음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해설 속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제가 그 따뜻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내 젊은 날의 모든 오만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속에 넣었다. 손끝에 편지지의 질감이 느껴졌고 그것이 묘하게 따뜻했다. 며칠 뒤 은퇴 기념 방송이 열렸다. 스튜디오는
동료들과 후배들로 가득 찼고 벽면에는 내가 해설했던 경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후배들이 영상으로 내 과거 중계 장면들을 모아 보여줬다. 그중 한 장면이 특히 내 마음을 멈추게 했다. 바로 손흥민이 포르투갈전에서 마스크를 쓴 채 달리던 장면이었다. 그 순간 나는 방송 중이었음에도 목소리가 떨렸고 시청자들은 내 그 떨림을 진심의 순간이라 불렀다. 화면 속 내 목소리를 다시 들으며 나는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를 다시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해설자 리처드 하비가 아니라 마음을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말할 때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했다. 방송이 끝난 뒤 조명 아래서 제작진이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나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이제 제 마이크는 내려놓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경기장에 남아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고 누군가는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때 한 후배가 내게 물었다. 선배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승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승리다. 손흥민은 그걸 보여줬어요.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다. 며칠 후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가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센터 개관식에 초청을 받은 것이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들을 보며 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작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축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문구 밑에는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다. 손흥민은 아이들 곁에서 흙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 함께 뛰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하비 씨,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오래전에 선물로 건넸던 사인볼이 쥐어져 있었다. 이 공 아직도 갖고 있네요. 내가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이건 제가 마음을 배운 증거예요. 그 공은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세대, 다른 나라에서 만난 두 사람이 한마디 말 없이도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미소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봤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내게 조용히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진심은 오래 걸리지만 결국 모든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나는 그 메모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심은 결국 기적을 만든다. 그는 축구로 세상을 감동시켰고 나는 그를 통해 인간을 다시 배웠다.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구름을 비추고 하늘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손흥민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세상은 모두 같은 팀이에요. 그 문장이 내 마지막 해설이 되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진심은 언젠가 세상을 이긴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고 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